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지. 근데 우린 요 전까지 뭐 배웠어? 요 전까지 뭐 배웠지? 우리 요 전까지 뭐 배웠어? 요 앞에까지. 안 넘어가. 요 앞에서 뭐 배웠어? 좀 넘어가. 요 앞에서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배운 거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배운 이유는 뭐지? 자, 봐. 우리 제일 처음부터 봐봐야 돼. 맨 처음에 뭐 배웠어? 원자는 어디서 왔나?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원자는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지.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져 보니까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졌지. 그러면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돼.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되겠지. 그럼 결합에는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이 있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있지. 자, 봐.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있는데 보경아, 안정해지는 데에서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있지. 그리고 우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성을 배웠지. 그러면 이제부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배울 차례인데 우리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다 이 책에다 수록할 수가 없어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중에 공유결합만 이 책에 넣어놨어. 이온결합은 어디가 있냐면 화학원에 가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더 심하게 배우고 여기서는 공유결합으로 가래. 그러니까 책의 과정이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는데 우리 책은 공유결합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공유결합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공유결합. 그러면 이제 봐. 공유결합은 어떤 결합이지? 잘 봐야 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유결합은 어떤 결합이냐라는 거지. 이런 애들이지. 여기가 헬륨 있고 여기가 네온 있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 아르곤이 있겠지. 됐니? 잘 봐 지금부터. 그럼 얘는 몇 번이야? 프로우르 원자번호 몇 번? 9번이야. 최외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아니 뭐 하나 있다고? 7개가 있지. 얘는 최외각의 전자가 7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있는 애야. 그러면 안정하기 위해서 얘는 공유결합 몇 번 하면 되겠어? 왜?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는. 프로우르나 요 밑에 있는 염소나 얘네들은 17족 원소인데 이 17족 원소들은 얘가 17족 원소들인데 이 17족 원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한 번에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륨 아닌데 프로우르 몇 번 공유결합하니? 한 번. 염소 몇 번 공유결합하니? 한 번. 이건 안 하겠지만 브롬 몇 번 공유결합하니? 한 번. 아이오딘 몇 번 공유결합하니? 한 번.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에 공유결합만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왜? 지가 최외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 7개 있지? 몇 개 돼야 안정해? 8개 돼야 안정하지? 한 번만 공유결합하잖아. 됐니? 그럼 지금 더 봐. 프로우르는 공유결합 화합물의 종류가 많을까 작을까? 겁나 작지. 한 번밖에 결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우르는 어떤 놈하고 만나도 한 번밖에 반응을 못하니까 지구상의 프로우르 화합물의 종류는 많지 않아. 근데 봐라. 그 옆에 있는 산소라는 애인데 얘는 16족 원소야. 최외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 됐니? 그럼 산소는 최외각의 전자가 6개 있으니까 몇 번 공유결합할 수 있어? 그렇지. 2번 공유결합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산소는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몇 번 공유결합해야 돼? 2번 공유결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 누구를 만나도 수소랑 한 번 하고 또 여기에 수소랑 한 번 하든지 여기엔 또는 플로르랑 한 번 하든지 이건 염소랑 한 번 하든지 이건 뭐 아이오디나 한 번 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산소는 프로르보다는 공유결합 화합물의 종류가 뭐 하겠어? 다양하겠지. 얘는 한 번 결합하지. 얘는 2번 결합하지. 됐니? 그럼 화합물의 종류는 프로르가 다양하겠어? 산소가 다양하겠어? 산소가 다양하겠지. 내가 이거를 요즘은 저학년들을 내가 잘 안 가르치는데 옛날에 아주 저학년들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뭐 서울에서는
저학년들이 이런 걸 배우기도 해. 근데 어린애들이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프로르는 얘들아, 다른 애들하고 그래서 X라는 애하고 결혼을 한 번밖에 못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결혼을 딱 한 번밖에 못해. 그런데 말이야, 산소라는 애는 말이야, 결혼을 2번 할 수 있는 애야.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결혼을 2번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알겠니? 그러면 어느 가정이 더 다양하겠니? 라는 거야. 가정의 다양성은 어떨 것 같아? 여기가 가정의 형태. 가정의 형태가 여기가 다양하긴 여기가 다양하겠니? 여기가 훨씬 다양하겠지. 알겠니? 우리나라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몇 대 몇 결혼해야 돼? 1대1 결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편하게 불러. 어떻게 불러? 엄마 몇 명이야? 한 명이지. 그걸 묻는 놈도 없어. 알겠니? 근데 우리나라하고 형제라고 했던 나라, 요즘 터키였는데 요즘 터키를 투르키예라고 이름 바뀐 거지? 알겠니? 그 나라는 뭐야? 일부 2처제야. 여자 2명까지 결혼할 수 있다고. 보통 거기는. 그럼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니? 가정 뭐 조사하면은 이제 엄마 몇 명이야? 묻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한 명은 얼마야? 엄마 100이냐? 한 명은 흑이냐?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가정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 또는 복잡한 형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프로르 화합물은 별로 없는데 산소 화합물의 종류는 다양해. 왜? 결합을 2번 하니까. 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됐니? 우리 지구상에 질소 화합물의 종류는 어떨 것 같아? 아주 다양하지. 질소는 몇 번 결합할 수 있어? 질소 몇 조 원소야? 15조. 최각의 전자 몇 개 있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고. 그러니까 질소는 5개가 있으니까 몇 번 공유결합할 수 있어? 3번 공유결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질소 화합물의 종류는 지구상에 엄청 다양한 거야. 알겠니? 왜? 얘는 결합을 3번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얘가 수소야, 그 다음에 얘가 프로르야, 얘가 염소야,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염소야, 수소, 염소일 수도 있고, 이게 염소일 수도 있고, 하나는 프로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질소야. 지구상의 질소 화합물의 종류는 어때? 아주 다양하지. 결합을 3번이나 할 수 있는데. 근데 걔보다도 더 대빵인 애가 있잖아. 그래서 우린 얘네만 배우는 거야. 그 중에 갑 중에 갑. 몇 번 공유결합해? 4번. 얘는 공유결합을 4번 할 수나 있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4번이나 할 수 있어. 얘는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단 말이야. 최각의 전자가.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을 어떻게 해야 돼? 4번이나 하지.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의 종류, 탄소야.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하나, 둘, 셋, 4번인데 얘가 4번 공유결합하니까 이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몇 가지야? 무한가지수야. 그러니까 탄소화물의 종류를 묻는 건 또라이인 거야. 워낙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나온다는 소리야. 탄소 밑에 또 누가 있어? OU, SI가 있겠지. 얘도 규소도 최각의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그래서 지구상에는 탄소화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탄소화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규소화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탄소화물과 규소화물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다양한 화물이 누구라고? 탄소화물과 규소화물이야. 도경아,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화물의 형태는 탄소화물과 규소화물이다. 알겠니? 탄소와 규소 화물이 가장 다양하다. 알겠니? 어제 몇 시에 잤어 우리 보경이? 2시? 몇 시에 일어났어? 7시? 그럼 5시간밖에 못 잤단 말이야. 학교에서 안 잤어? 학교에서 잤어? 5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그렇게 키가 큰데. 넌 몇 시간 자, 하루에? 잠을 안 자서 그런 거야. 키가 유전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너희들 키가 크고 싶으면 먹어야 될 때 잘 먹고 자야 될 때 잘 자면 돼. 그래, 많이 먹어. 좀만 더 많이 먹어봐. 좀만 더 많이 자고.
그리고 줄넘기도 열심히 하고. 됐어요? 이것들이 지가 키가 안 큰 걸 갖다가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유전이라고. 그걸 어떻게든 간에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지?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고, 아빠 때문에 내가 키가 안 크잖아. 어떻게든 간에 뒤집어 씌우려고, 그지? 아, 이것도 있더니, 자, 간다. 아, 심란하네. 그랬더니, 자, 봐. 그래서, 우리는, 자, 봐.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탄소화합물. 이게 질소지? 규소화합물. 그래서 우리는 가장 다양한 화합물로 탄소화합물과 규소화합물이 있는 거야. 가장 다양한 게 탄소화합물과 규소화합물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책하고 설명해주고, 됐니? 설명해주고 책을 볼게. 봐봐. 이 규소화합물이 뭉치고 뭉쳐서, 이 규소가 여러 물질하고 만나서 규소화합물이 되겠지. 그럼 규소화합물은 지구상에 어때? 굉장히 다양하겠지. 그래서 규소화합물이 굉장히 다양한 규소화합물이 만나서 뭐가 되지? 겨울방학 때는 얘기해 줬는데 뭐가 돼? 그래서 돌멩이가 된 거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돌멩이는 다 무슨 화합물이야? 규소화합물이야. 규소화합물. 그래서 돌멩이가 뭐 있어야 돼? 잘 봐야 돼. 지각이지. 지각. 땅이야. 땅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게 뭐야? 규소야. 규소. 그래서 지구상의 규소화합물은 이 화합물이 어떻게 돼야 돼? 지각으로 진화되는 거야. 지각으로 지각이 형성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 생명체는 뭐가 돼야 돼? 산소, 그 다음에 뭐가 많아야 돼? 탄소가 많아야 되겠지. 이 탄소 화합물이 진화돼서 어떻게 돼야 돼? 생물체를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생물체지. 너희들은 전부 다 뭐야? 탄소와 그 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지각은 규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야. 규소로 되어 있는 거란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왜 얘네들이 종류가 만큼 다양해? 왜? 얘네들은 결합을 몇 번 해야 되니까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화합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유결합 화합물 중에 탄소화합물과 규소화합물을 할 건데 우리 책은 어디로 진화되어 갈 거냐면 얘를 배울 거야. 얘를 배우는데 얘를 잠깐 들렸다 갈 거라고. 됐니? 우리는 공유결합에서 뭘 배울 거라고? 유성아, 우리는 공유결합에서 뭐 배울 거라고? 탄소화합물을 배울 거야. 근데 탄소화합물 중에 뭐 잠깐 배우고 갈 거야? 규소화합물 잠깐 배우고 갈 거야. 그래서 규소화합물 잠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규소화합물, 지구상의 가장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 됐니? 그래서 봐봐. 지각과 생명체는 지구는 철과 산소가 많지만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고 생명체는 누가 제일 많아? 산소하고 탄소가 많아. 그래서 규소하고 탄소가 제일 많고 생명체하고 지각에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건 누구야? 산소야, 산소. 됐니? 산소는 왜 산소가 많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 산소가 형성되지. 광합성 이후에. 됐니? 그 산소랑 많은 물질들이 반응해서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산화라 그래. 그래서 지구에서는 됐니?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산화 반응.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산소랑 반응하는 산화물 형태로 지구가 진화되어 오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산소는 없지만 광합성 이후에 산소가 발생하지. 그러면 그 산소가 누구랑 반응해? 규소랑. 산소가 누구랑 반응해? 탄소랑. 이렇게 반응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이 산화 반응으로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를 뭐라 그래? 산화하라 그래. 산화 반응. 산화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산화물인 거야. 계속 끊임없이 산소랑 반응해서 만들어진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전부 다 뭐야? 산소화물이야. 산소가 제일 많아. 지구 표면에는. 알겠니? 산소의 반응성도 크고.
그래서 지각과 생물체에서 가장 많은 건 누구야? 산소야. 왜 산소야? 지구 자체가 산화물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 뭐 우린 맨날 했던 거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별에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학교에서 외우라는 학교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네. 가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셔. 지각, 땅을 구성하는 거야. 지질 땅이야. 지각은 암석으로 돼 있고, 암석은 광물로 돼 있고, 광물은 원소로 돼 있어. 됐니? 잘 보자. 원소가 모여서 뭐 돼? 아주 작은 뭐가 돼? 광물이 되는 거야.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뭐가 돼야 돼? 암석이 되고 그러는 거야. 우린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암석은 뭐지? 굉장히 큰 돌멩이를 암석이라 그래. 광물은 뭐지? 작은 돌멩이를 광물이라고 하는 거야. 원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 말하는 거지.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작은 돌멩이가 모여서 큰 돌멩이가 되는 거란다. 근데 그 원소 중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은 대부분이 얼마야? 규소화물이야. 규소화물. 됐니? 우리는 생명체는 규소 배운 다음에 배우자. 그래서 지각은 전부 다 뭐야? 규소화물입니다. 규소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린 규소화물 배우러 가는 거야. 규소화물. 자, 갑니다. 규소화물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지. 규소 간다. 원자번호 몇 번? 규소. 원자번호 10. 또 간다. 규소 몇 번? 규소 몇 번? 우리 주기표 가지고 시험 보는 있니? 거기 규소 몇 번? 10. 4번? 규소 몇 번? 손가락질 끝났어? 규소 몇 번? 10. 4번. 그럼 14번이니까 봐봐.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은 몇 개? 4개. 그래서 2개, 8개, 4개. 와우. 가장 바깥에 껍질은 몇 개 있어야 돼? 가장 바깥에 껍질에 4개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공결합을 몇 번 해야 돼? 유림, 얘는 공결합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얘는 공결합을 4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주 다양한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 왜? 결합을 몇 번이나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 4번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공유결합을 4번이나 할 수 있는데 여기 봐. 이 규소는 가장 기본 골격이 뭐냐면 규소 하나에 결합을 4번 할 수 있는데 이 4번 중에 한 번씩을 누구랑 해놨어? 벌써 산소랑 한 번 해놨어. 산소랑 한 번 해놨어. 됐니? 그래서 산소랑 한 번 공유결합을 해놨지. 이렇게 규소가 4번 결합해야 되는데 산소랑 벌써 4번 결합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산염 사면체 기본 골, 얘를 규산염 사면체라 그래. 이걸 규산염 사면체고 얘가 암석을 이루는 기본 골격이 되는 거야.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봐봐. 얘는 왜 음전화를 띠냐 봐라. 규소를 다시 할게. 얘를 전화로 얘기하면 됐니? 잘 봐. 첫 번째 껍질은 2개고 두 번째 껍질은 몇 개야? 8개고 세 번째 껍질은 몇 개지? 4개지. 얘를 전하로 얘기하려면 이온 결합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온 결합으로 잠깐 설명해 볼게. 그럼 얘는 전자를 4개를 잃어야 될까? 4개를 얻어야 될까? 이온 결합으로 설명해 봐. 4개를 잃어야 되겠니? 얻어야 되겠니? 4개를 잃어도 되고 얻어도 되지. 근데 봐. 얘가 산소랑 결합하려면 산소는 전자를 잃어야 되겠니? 얻어야 되겠니? 산소는 전자 얻어야 되겠지. 산소는 전자 몇 개 얻으려 그래? 2개 얻으려 그러지. 그래서 이 산소는 이가 음이온이 되려 그러잖아. 근데 얘랑 공유결합하면 얘는 전자를 그럼 4개를 잃어주면 되겠지. 누구한테? 산소한테. 그래서 규소는 SI고 요 4개를 줄라 그래서 4가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이건 좀 다른 얘기야. 그냥 넘어가. 4가 플러스라고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유결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산소가 몇 개가 와서 붙었어? 4개가 와서 붙었지. 산소가 4개의 산소가 와서 달라붙었단 말이야. 이렇게 붙는 거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산소가 4가 양이온인 규소랑
산소 4개 이가 음이온이랑 4개랑 만나서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 SiO4라 그러고 이걸 규산염 사면체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중성의 입자가 아니지. 얘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은 마이너스 4가의 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얘가 규산염 사면체는 그러니까 중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4가의 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4가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야. 됐니? 이거 원리를 설명하려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쉽게 한번 설명해 봤어. 이온으로 설명해 줘 봤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안 되면 외워도 돼. 규산염 사면체는 얼마야? 마이너스 4가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 누구랑 만나야 되겠어? 얘네들 누구랑 만나야 돼? 모든 화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누구랑 만나면 되겠어? 그렇지. 플러스 전하랑 만나면 되죠. 플러스 전하. 그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어떤 원소야? 주기율표에 1족 내지 2족이나 3족에 있는 애들이지. 주로 누구야? 이게 금속성 원소야. 금속성 원소야. 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야.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에 어떤 플러스 어떤 원소가 오느냐. 이게 만약에 철이다. 만약에 이렇게 철이 오면 철 두 분자랑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두 개의 이온하고 만나면. 그럼 이렇게 해서 만나서 안정한 화합물이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암석 돌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규산염 사면체에 뭐가 와서 달라붙으면 돼? 그 양이온이 와서 달라붙으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돌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돌멩이의 정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규산염 사면체가 뭐야? 암석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되는 거야. 기본 단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 그럼 누가 돼야 돼? 규산염 사면체가 되는 거야.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체.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음전하, 마이너스 4가의 음전하를 띠고 있어. 되니? 만약에 이 뭐 설명이 좀 어려웠으면 외워도 돼. 규산염 사면체는 어때?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되어 있고 완전한 구조물은 아니야. 아직 불안정해. 마이너스 4가를 띠고 있는 거야.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규산염 사면체 이걸 뭐라 그래? 기본 단위체. 자 봅니다. 우리가 기본 단위체를 만들 때 봐봐. 기본 단위체가 이따가 우리 오늘 못하고 다음 시간에 모일 거야. 단위체가 모이는 거야. 이 단위체가 모이고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었지? 이걸 단위체를 모으고 모아서 우리가 되는 게 뭐가 돼야 돼? 중합체가 되는 거야. 모아서 중합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체가 모이고 뭐야? 단위체가 모이고 단위체가 모이고 모여서 뭐 되는 거야? 중합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이게 중합체라고. 암석 돌멩이. 암석은 중합체란 말이야. 암석은 단위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암석의 단위체가 누구냐고. 규산염 사면체라고. 됐니? 암석을 이룬 게 규산염 사면체라고. 규산염 SiO4 4가야. 4가 마이너스. 얘가 암석을 이루는 단위체란 말이야. 알겠니? 암석을 이루는 단위체 뭐라고?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고?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뭐 이거 가르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치? 규산염 사면체 뭐야? 기성아. 규산염 사면체가 뭐야?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고?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이거 하나 외우게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치?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 됐죠? 규산염 사면체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야. 규산염 사면체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야. 이겠죠? 그래서 봐.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걸 시험에 낼 것 같은데 이것밖에 낼 게 없어서. 얘밖에 낼 게 없어서 잘 봐. 하나 암기한다. 독립구조물이야. 이게 규산염 사면체야. 됐니? SiO4 이가 사가마. 사가면이야. 이 규산염 사면체지.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다는 거야. 여기에 누가 와서 달라붙어? 그냥 철이나 마그네슘이 와서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철 2개 이온이 와서 달라붙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Fe2, Fe2, SiO4 뭐 이런 게 만들어져. 이런 건 몰라도 된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됐니? 그냥 뭐가 돼야 돼? 규산염 사면체 하나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원소들이 와서 달라붙어서 그 조직이 뭉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돌멩이가 된다고. 내 말 이해됐니? 이렇게 만들어진 돌멩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독립형 구조물이라 그래. 독립형 구조의 암석이라고 하는 거야. 독립형 구조의 암석이라고 하는 거야. 독립형 구조의 암석이라고 하는 거야. 독립형 구조의 암석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규산염 사면체에 철이나 마그네슘이 와서 달라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구조물로 누가 있냐라는 거지. 그런 구조물로 대표적으로 뭐 이리 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감남석이라는 돌멩이가 있어. 알겠니? 감남석이라는 돌멩이는 규산염 사면체에 누가 와서 달라붙은 거야? 철이나 마그네슘이 와서 붙어서 감남석이 되고, 감남석은 대표적으로 뭐야? 깨짐을 나타내는 현상이야. 깨짐은 좀 이따 하자. 자, 봐. 이제 여기서부터 단사슬 구조인데, 이거 봐. 단사슬 구조인데, 단사슬 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봐라. 지금부터 이것만 알면 굉장히 쉬워져. 이게 규산염이야. 그럼 여기 뭐 있어? 산소 하나 있고, 산소 하나 있고, 이게 산소 하나 있고, 산소가 하나 있지. 이게 독립구조지. 여기다 철이 가서 달라붙으면 이게 감남석이 되는 건데, 잘 봐. 요게 산소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규소가 하나 와서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규소야. 그러면 규소 하나를 누가? 산소 하나로 공유결합을 해버린 거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 이런 걸 단사슬 구조라고 하는 거야. 다시 이거 산소지. 그럼 이 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 규소가 하나 다시 공유결합해 가는 거야. 이렇게 규소가 하나를 공유결합해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규소가 규소를 산소 하나로 공유결합했지. 됐니? 이런 걸 단사슬 구조라 그러고, 그러면 잘 봐야 돼. 아까 혼자 있을 때는 규소 혼자서 산소 원자 4개를 공유결합했는데, 여기 봐. 근데 얘는 지금 봐라. 나 혼자서 하나 갔는데 얘는 얼마 가져야 돼? 하나를 둘이서 나눠 가진 거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가져야 돼? 0.5개를 갖는 거지. 그럼 얘는 봐봐. 하나 가졌지. 근데 이거 0.5인데 여기도 0.5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0.5개를 갖는 거지. 됐니? 그러면 아까 혼자 독립 구조물은 규소 하나가 산소 하나를 가졌는데, 아니 규소 4개, 규소 하나가 산소 4개를 가졌는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규소 하나 대 산소의 결합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하나, 둘, 세 개, 0.5 또는 얼마야? 하나, 두 개, 0.5. 약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3 되는 거 아니야. 아까에 비해서 어떻게 돼?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가 또는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가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적어져야 되겠지. 내 말 이해 갔니? 이런 걸 뭐라 그래? 단사슬 구조라 그래. 이렇게 사슬 구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를 누가?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즉 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규소에 대한 산소의 공유결합 비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따가 얘를 망상구조라고 할 건데, 망상구조라는 애는 규소 하나가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산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망상은 여기도 규소가 있는 거야. 여기도 산소 하나를 규소가 갖는 거야. 여기도 산소 하나를 규소가 갖는 거야. 여기도 산소 하나를 규소가 갖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산소 하나의 규소를 다 4군데씩 공결합해버렸지. 그럼 산소 하나가 갖는 규소의 양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매우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규소에 대한 산소 비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왜 작아지고 있는 거야? 산소를 공유하는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재미없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강도가 매우 강해져. 이렇게 되면 강도가 좀 세진다. 강도가 세지니까 풍화에 강해. 풍화. 아빠네 애들이 어이구 뭐 이렇게 자냐. 아빠네 애들이 풍화를 물어보던데, 풍화는 뭐야? 암석이 뭐에 깨지는 거야? 바람과 물에 깨져나가는 걸 풍화라 그래. 알겠니? 그럼 강도가 세니까 어떻게 되겠어? 풍화가 잘 견뎌내는 거야. 바람과, 됐니? 강에 의해서 돌멩이가 잘 안 깨지는 거. 그래서 얘는
망상 구조물은 강도가 매우 세고 풍화에 강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깨져. 석영인데 석영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석영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지? 혹시 아니? 석영이 우리나라 말로? 석영이 우리나라 말로 뭐야? 석영. 아니? 석영 우리나라 말로 뭐야? 석영 우리나라 말인가? 석영이 다른 말로 하면 수정이야. 이름이 그래서 보라색을 띠고 있는 수정을 자수정이라고도 하지. 영어로 하면 뭐지? 수정이? 크리스탈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얘네들은 강도가 매우 세. 이런 걸 가르치려니까 별로 재미가 없구나. 네네. 돌멩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재미없어. 됐니? 엄마가 수박을 깨우셨다. 엄마가 수박을 쪼개오셨다. 뭐가 맞아? 뭐가 맞는 것 같아? 쪼개가 맞죠? 엄마가 수박 쪼개오셔? 세종아, 엄마가 수박을 쪼개오셔? 엄마가 수박을 깨우셔? 쪼개오셔? 쪼개하고 깨의 차이점 얘기해봐. 쪼개는 나누는 거고 깨는 건 더하는 거야? 그래. 거기 깨하고 쪼개의 차이점 뭐야? 쪼개는 것. 쪼개는 건, 짜기는 거. 자르고 부시는 거의 차이. 그럼 자르고 부시는 거의 차이점 뭐야? 유림이가 얘기해봐. 유림아, 그래, 알려줘. 뭐야? 쪼개하고 깨의 차이점. 나 바빠. 조금만 빨리 얘기해줘. 깨짐은 깨진 거야. 힘을 가했을 때 모양과 형태가 제멋대로 나오는 건 깨지는 거야. 쪼개는 건 힘을 가했을 때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걸 뭐라 그래? 쪼개졌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 깨짐은 힘을 가했을 때 모양과 크기가 제멋대로 나오는 건 깨지는 거야. 쪼개는 뭐야?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구조가 또 그러네. 규서가 있고 여기 4개가 모두 다 뭘로 결합되어 있어? 규서랑 결합되어 있지. 그래서 4군데의 힘이 모두 다 똑같은 거야. 4군데 힘이 다 똑같지? 됐니? 4군데 힘이 다 똑같으니까 힘을 빵 주면 이 4군데 중에 어디가 깨져?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깨질지 모르니까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뭐야? 주로 깨짐이야. 그런데 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팡상구조에서 흑음모인데 흑음모는 얘 결합을 몇 번 하냐면 공유결합을 3번 했어. 그래서 판상구조물은 공유결합을 3번 하고 한 번 공유결합을 못하는 곳이 있어. 얘는. 됐니? 그럼 어디가 힘이 약해? 여기 한 군데만 힘이 약해. 그럼 여기 한 군데만 힘이 약하니까 힘을 빡 주면 무조건 요 자리가 뭐가 되겠어? 깨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자리만 깨지니까 깨진 모든 애들이 같은 자리만 깨졌겠지.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판상구조물인 흑음모는 주로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쪼개짐과 깨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어야 돼? 어떠한 게 규칙적으로 힘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돼야 돼? 복사슬 구조. 얘는 사슬 구조니까 얘는 한 군데 공유결합, 얘는 2군데 공유결합, 얘는 3군데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쪼개짐이 많이 발달되는 거야. 쪼개짐이 많이 발달해지는 거야. 근데 얘는 공유결합을 한 군데도 한 적이 없고 얘는 공유결합을 4군데도 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힘이 모두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얘네들은 주로 깨짐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주로 깨짐, 얘도 주로 깨짐이 되는 거야.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암석의 표현을 보면 암석은 그냥 규산염 사면체고 그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결합을 되느냐에 따라서 독립형 구조물, 단사슬, 복사슬, 그다음에 판상, 망상인데 그 산소를 몇 번 공유결합했느냐 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망상 구조물의 대표적으로 뭐 있어? 석영은 대표적인 뭐 있어? 깨짐. 됐니? 독립 구조물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감남석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야 돼? 깨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나와. 얘가 제일 많이 나와. 판상 구조물은 세 군데 공유결합, 한 군데 결합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한 군데 결합이 안 한 것 때문에 흑음모 힘을 가지면 대표적으로 쪼개짐. 어떻게? 이렇게 상하로 쪼개져 떨어져 나와. 이렇게 얇게. 판상으로 얇게 쭉쭉 떨어져 나온다고. 알겠니? 그래서 판상 구조라는 말은 힘을 딱 주면 이 프린트처럼 내가 만약에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이 프린트는 이렇게 찍긴 어렵지만 어떻게 돼? 이렇게 찍긴 쉽게 뭐 이렇게 찍는 거 뭐 쉽지. 야, 한 장만 찢어야지. 그지?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힘을 딱 주면 어디야? 여기는 쉽게 찢어지잖아. 근데 내가 힘을 주면 이건 찍기가 어렵단 말이야. 여긴 두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판상 구조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흑음모 갖고 뭐 많이 만들어? 넓게 떨어지는데 얇게 퍼져나오지. 그래서 니네 잔디밭 같은 데 가면 니 선생님 집에 다음에 놀러와. 선생님은 3,700평의 그 잔디밭을 갖고 있는 제 저택에서 살잖아. 한번 놀러와. 근데 침을 뱉냐? 쟤는 뭐 컵을 던지네? 이야, 나의 집에 3,700평 잔디밭이 왜? 그렇지? 그 잔디밭에 까만 돌멩이를 놔뒀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 까만 돌멩이가 대표적으로 뭐 있어? 그건 뭐야? 그래서 뭐 성질 내지 말고, 그지? 에휴, 돌멩이 같은 건 재미없죠?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조금 재미가 없네. 그래서 돌멩이 좀 외워야 돼서.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이제 조금 나아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책에서 아까 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 뭐지? 과학의 도량. 문제 많지 않아? 문제 많지 않으니까 그거 좀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과학의 도량 문제만 조금 풀어드릴게요. 별로 할 게 없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